선생의 어떤 그 문학에 대해서 연구한 이종일 원장님께서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언급을 연구를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연구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이 작품을 보고 그 접근의 어떤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작품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 문집이 있습니다. 그 회자 선생님의 문집이 바로 회자 유집인데요. 회자 유집은 이렇게 회자 유집은 권1, 그 다음에 부록, 부록에 이제 연보라든가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권1에 이제 시가 있는데요. 이게 그 배열의 어떤 순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체제순으로 된다든가 보통 우리가 문집을 보면은 시의 배열을 체제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도순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배열을 합니다. 근데 연도순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문집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렇게 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지으신 분이 언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지 않으면은 언제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도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회자 선생님의 이 시를 보면은 그 언제 지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열 순서대로 또 편집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회자 선생님의 어떤 시를 볼 때에 이렇게 그 지은 어떤 연도순도 이렇게 지은 어떤 순서대로 보는 어떤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목을 보시면은 해제 박강옥의 구현시를 통한 삶의 재구성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재구성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구성이 있었을 건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문인의 어떤 어떤 분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볼 때는 연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또 다시 재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재구성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목차는 제가 지금 그 작성을 한 그 논문은요 76쪽 아니 몇 쪽이더라? 예, 거기에 있는데요. 그 순서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 지금 PT 자료에 있는 것하고 내용, 이렇게 그 지면에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다시 한번 회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생번년을 먼저 적어놨습니다. 1526년에 태어나서요, 1593년에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 자가 경원이고요, 호는 회제입니다. 본가는 음성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사회교서를 한 박곤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윤인선, 이 따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선도면 그때 당시에 계산리,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회산에서 이제 출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회자 선생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제 선생님의 그 문집의 이름이 회제 유집입니다. 이 권일을 보면은요, 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어떤 시의 편수가 몇 편이나 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총 223제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321수, 이 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시가, 시의 배열이 연도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어떤 그 문집을 처음에 엮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발문에 이제 있었습니다. 보니까 칠세손,
이 회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그 아래로 이제 7세 손입니다. 박성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승자 원자 22분이신데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이제 이렇게 그 회재 선생님의 어떤 글을 이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았는데 사실은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어떤 자료를 얻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아까 김만우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던 1983년도에 이제 문집이 나오거든요. 그 회재 요집 이게 이제 영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때 영인이 될 때 이때 또 그 발문을 또 쓰신 분이 계십니다. 강인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칠세손 승원 씨가 조각조각 수집을 하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승원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그 여기저기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엮은 것이 바로 회재 요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한 편 한 편인데 정말 이 귀중한 그런 자료이겠습니까? 그래서 금 조각과 남은 깃털이라는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강인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두 번째 이제 쓴 어떤 이 발문에서 이렇게 회재 요집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어떻게 해서 엮어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이렇게 이제 막 그 흩어져 있는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과연 이 시를 어떻게 이 순서대로 대여를 할 것인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체별로 만약에 이렇게 배열을 한다면은 더 쉽겠죠. 예를 들어서 오원 절분이 뭐 오원 율신이 뭐 이런 어떤 식으로 모아가지고 그냥 배열을 해버리면은 이제 어렵지가 않을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원 이분께서 또 고민을 하다가 연도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배열된 걸 보면은 연도가 적혀져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작품을 보는 어떤 시각에서 연도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횡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배열된 것을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회자 선생님의 어떤 시를 보니까 여러 어떤 시를 남기셨습니다. 뒤에 좀 이따가 이제 결론 맺은 말이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회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유람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수시라든가 이런 어떤 작품도 많이 남겼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준 만시, 이렇게 만시를 또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횡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정적으로, 이 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그 시간적으로 엮어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제 한번 택해봤습니다. 다만 이 회재 요집 권위를 보면은요, 이 시가 전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재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시를 지었는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원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이 어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다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어떤 이 작품의 수가 321수라고 했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작품을 지었을 걸로.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곳에서는 이 회재 선생님께서 작품을 지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열된 어떤 순서대로 보니까 39세 때부터 시가 이렇게 시를 지은 걸로
이제 짓진 않았지만은 시 수집한 어떤 자료가 39세 때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세까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세 이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시를 지었을 건데 39세 이전에 지은 어떤 작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68세에 세상을 뜨셨잖아요. 근데 66세까지 지은 어떤 작품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어떤 2년간은 뭐 마지막 그 1년은 이제 임진왜란이 이렇게 발발이 돼가지고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우병활동 하시느라고 이제 뭐 시 짓고 이런 어떤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까지 이렇게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보를 이렇게 보면은요, 39세 이전에 행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7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도 언급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10살 때 유헌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신 이 정원이라고 하는 정황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가서 이 공부를 합니다. 정황이라는 분은 1545년도에 일어났던 을사사화, 1545년도에 일어났던 을사사화 때 이렇게 이제 그 화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직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일어났던 양재역 벽서 사건 때 다시 연루가 돼가지고 거제도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 그리고 이 정왕 이분은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조광조, 조광조 이분을 또 스승으로 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자 선생님이 어떤 학맥을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조광조, 그 다음에 그 정왕,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회자 선생,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의병활동을 이렇게 하신 것도 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학맥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연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요, 이 회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삶이 그야말로 실천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몸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실천하고 이랬던 어떤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세 때 이렇게 그 상원 진사시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세 때에는요, 향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31세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김덕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산 성당을 열어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기릅니다. 그 다음에 향교를 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 향교 비음기를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38세 이전까지니까 38세 이전에도 분명히 시를 많이 이렇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집에는 39세 때부터 지은 작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은요, 이 회자 선생님께서 어떤 이렇게 행적을 남기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임진왜란과 관련을 해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를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회자 선생의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회자 선생은요, 39세 때에 서울에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 회자 선생께서 이렇게 향촌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서울하고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이 39세 때 지은 어떤 작품을 보니까 서울에서 이 작품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9세 때에 서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요, 백운동의 조은백을 찾아가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조은백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줄룡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줄룡입니다. 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실은 백운동, 여기서 말하는 백운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그 경기도 포천의 백운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조운백이라고 하는 이분을 그 박순 선생이 영평에, 지금의 포천입니다. 영평에 가서 살고 계실 때 이 조운백 이분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백운동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제가 의문이 좀 든 게 뭐냐면요. 지금 회자 선생님께서 서울에 계시는데 포천에 있는 백운동에까지 조운백 이분을 찾아가셨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것은 지금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백운동은 백운동 계곡, 예, 포천에 있는 백운동 계곡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계셨는데 또 이렇게 이제 그 해에 39세 때 겨울 어느 날, 이게 겨울 어느 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냥 동이라고만, 겨울 동자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어느 날 20일에 화순에서 열린 이런 어떤 잔치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여기 이 시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경중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화순분이십니다. 그리고 파천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맨 저기 쪽에 보시면 최설림이라고 하는 분이 또 나옵니다. 최설림은 누구냐면요, 아까 김만우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최경중이라고 하는, 네,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최경장이라고 하는 그 의병에 함께 참여를 한 최경창 학의 동생이시죠. 예, 이분이 당시에 이 설림이라고 하는 이 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잔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시를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세 때에 서울에 있다가 또 이제 이 화순의 어떤 잔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세로 넘어가겠습니다. 40세 그러면은요, 이 회자 선생님께서 윤원영을 탄핵을 하는, 논박을 하는 그런 어떤 상소문을 작성을 한 그런 해입니다. 사실은 이 상소문은 작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작성을 한 해이고, 또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이제 두 가지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해에 일어났던 시를 또 지었습니다. 김칠계가 풍영정 팔경시를 지어달라고 해서 라고 하는 일어났던 시를 또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칠계는 김언거라고 하는 풍영정을 지으신 분 계시죠. 그분을 칠계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김언거 이분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풍영정을 짓고 나서 1560년도에 이 벼슬에서 물러나가지고 풍영정을 짓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풍영정 제형시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회자 선생님께도 이 풍영정과 관련된 시를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팔경시를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풍영정 인근의 어떤 이 좋은 어떤 경치, 여덕경치를 이렇게 시로 이제 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40세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이 김원도 이분께서 팔경시를 지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팔경시를 다 짓지를 못합니다. 5작품까지만 짓습니다. 그래서 오경 이 작품까지만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작품은요 5작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작품 맨 마지막 월출묘예라고 하는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내가 이 팔경시를 짓지 못하고 오경에서 끝난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상을 당해가지고 팔경시를 다 짓지를 못했다, 완성하지 못하고 오경까지만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원거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세로 가면은요, 이제 어머니 상이 이제 40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3년상을 이제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1세 때를 보면은요, 어머니 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시 작품이 한 작품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2세 때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을 이제 가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어놨던 작품이요, 이론에게 화답하다. 이론이라고 하는 이분은 정만일이라고 하는 이 분이든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경전구름이 떨어지다. 네, 이런 어떤 시를 짓습니다. 특히 창의 경전구름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시제 다음에는요, 작은 글씨로 감사 송찬 도사 민충원이 이렇게 강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 어떤 제목으로 여러 어떤 재생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회자 선생께서 아마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입장에 계셔가지고 학생들에게만 시를 짓도록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어떤 입장이 나도 이렇게 한번 시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세로 가겠습니다. 43세 1월달에 이 시 제목이 이 정도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은요, 시 제목이 엄청 긴 게 있습니다. 그 회자 선생께서는 시에다가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담으려고 막 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의 정주부 형의 성부인의 대상에 사성과 함께 가서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신역에서 쉬면서 우연히 벽에 쓰다 이렇게 됩니다. 영신역은 장성에 있는 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월 9일에 여기 2월 9일에 이 지은 이 시가 유명한 시입니다. 아까 나왔던 수월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월정을 만들고 나서 여러 어떤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이제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시를 짓는 시회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가 바로 이제 이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연간 몸져 누워 마음 편치 않았는데 청명들이 가까워짐에 갑자기 놀랐다. 들판 정자에는 수많은 버들만 있나니 오늘 또 우연히 모두 일정을 지녔구나. 네, 이런 어떤 작품을 회자 선생께서 남깁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시 제목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회자 선생께서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외출을 했는데 병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교자를 이렇게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회자 선생께서 보면 흡용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함께 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렇게 평소에도 보면은 그렇게 막 건강한 편이 좀 아니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4세 때로 가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회자 선생께서 이렇게 뭐 산수시도 많이 짓고 그리고 만시를 또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만시가 31수에 33수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44세 때를 보면은 유달리 이렇게 이 만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만시는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44세 때 지은 어떤 작품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만시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만시를 구하여 이런 어떤 시 제목에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자 선생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만시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해가지고 만시를 지은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회자 선생님께서 만시를 짓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세 때는요, 이때 이제 회자 선생이 44세 12월에 내시 교관을 이제 제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45세, 44세 12월에 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 상경을 합니다. 이 도착을 했던 때가요, 45세 1월 27일에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서울에 도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집이 없다면 어디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숙식을 해야 될 텐데, 사직동 집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아까 그 회자 선생님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요, 재산이 좀 있었어요. 이 향촌에도 집이 있었지만은 서울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사직동 집에, 사직동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세 때도 이 서울에 가가지고 사직동 집에 있었고요. 이 44세, 45세 때에도 이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내시교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이렇게 학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5세 때에 1월 27일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직동 집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회자 선생께서 상당히 그 이때에 나는 누차 집안의 화를 겪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화를 무슨 화를 겪으셨을까? 이걸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무렵에 그 화를 겪었다라는 그 내용이요. 46세 때 2월 달에 지은 이 작품 속에 나옵니다. 아들이 2분 계셨습니다. 아들이 2분 계셨는데 아들이 두 분 다 이 무렵에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 마음이 좀 심란했던 거죠.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천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직동 집에 지금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직동 집에 막 가가지고 지은 어떤 작품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글을 보시면은요, 우리 집 오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집 오래 주인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모든 일이 낯설어라. 그러니까 사직동 집에 지금 오랜만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향촌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엄청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서울에 지금 집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통의 어떤 재력은 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서울에 45세 때 도착을 해가지고 이 지은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자 선생께서 엄청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심란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많이 유람을 하게 됩니다. 4월 달에는 삼각산, 8월 달에는 지리산, 이렇게 이제 유람을 합니다. 그래서 유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시를 남기게 됩니다. 지리산을 유람을 할 때 이 회자에게 지리산을 좀 잘 보고 와라, 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를 또 남겼습니다. 주었습니다. 회자 선생께 고경명, 임복, 양중명, 양경명, 양경명 이 사람들은 다 그 양산보, 양산보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해 9월 달에 또 화순 동복에서 뱃놀이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세 때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유람을 하다가 드디어 11월 달에 되어서야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월 달에 올라가서 12월 달쯤에 한 5, 6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시회를 또 이렇게 시를 짓는 그런 모임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요, 송하, 이광복, 이런 어떤 분들이 함께 그 자리를 했었습니다. 46세 때 2월 달에 이렇게 송해 박선초에게 상고하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남겼고요. 이게 안 되는데 어디 가시지?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46세 때 2월달 2월 18일 그다음에 6월 29일 날 이렇게 이제 또 만시를 또 지었습니다. 작품을 보면은요. 8월 15일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만시를 예,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시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재능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1월 19일 날은 장흥 관저로 이제 와가지고 또 시를 남겼습니다. 12월 10일 날은 또 중흥사 이 스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시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47세 때로 가면은 이 백원이 삼천검오부면 어떻게 촌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천검오부의 만시를 또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7세 때 이렇게 이제 시를 남겼고요. 제가 지금 작성을 한 그 페이퍼에 지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세 때 여기 보시면은 8월 30일에 호영방 집으로 기대승을 찾아갔는데 관련 시는 8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시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대승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이 시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등장을 합니다. 48세 때 그 2월 달에 기대승 선생께서 이제 세상을 뜨니까 이때 이제 만시를 짓습니다. 사실은 기대승 선생이 세상을 뜬 시점은요, 회재 선생 나이로 47세 10월 달에 가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대승의 만사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대승을 위해서 지은 만시입니다. 제가 뭐 내용을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거 페이퍼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세 가을에 아는 군수로 떠나는 이 신영로라는 사람 위해서 시를 지었고요. 7월 달에 김극효라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양구 현감으로 가니까 또 시를 지었습니다. 48세 때 보면은 48세 때는 지금 회재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떤 좀 기억에 이렇게 남을 만한 그런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48세 8월 18일부터 해서 최소 9월 2일까지 금강산을 이렇게 유람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금강산을 갈 때 함께했던 사람이요, 송응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응실과 함께 금강산을 가면서 지은 이 작품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재 선생님께서 금강산 유람을 한 어떤 흔적을 보니까 갔던 이 시를 보면은 갔던 곳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석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천, 금화, 중현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서 소양정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소양정에 가서 보니까 김시습의 시가 이 누정에 이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이제 참여를 한 이런 어떤 또 작품을 지었습니다. 9월 8일에 장사랑 남공에 이렇게 만시를 또 지었습니다. 근데 이 남공이라고 하는 분은 남순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위해서는 사실은 또 다른 두 편의 어떤 이 만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순손이라고 하는 이분하고 굉장히 좀 막역했던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월 16일입니다. 47세. 이때는 이제 이후백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또 시를 또 지었습니다. 49세 때에도 이렇게 시를 지었고요. 49세 때 작품입니다. 회재 선생의 연보를 보면은 49세 9월 달에 회재 선생께서 문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과거시험을 그전에는 아까 뭐 진사시, 사마시 이렇게 진전 합격을 했는데 이때 이 과거시험을 볼 무렵에 이 박순 선생께서 과거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운봉평감에 부입을 하려고 했지만 과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옹봉현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옹봉은 지금의 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옹봉현감에 부임을 해가지고 52세 때 8월까지 여기에서 재직을 하셨죠. 근데 이때 이 무렵에 이렇게 또 시를 많이 또 지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한 편의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풍오리를 놓아두며라는 그 시밖에 없습니다. 51세 때를 보면은 9월 달에 이렇게 이 시의 제목이 좀 깁니다. 길어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긴 시를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52세 때를 보면은 이제 유이춘 만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또 이 작품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53세 때 보시면 충청 도사로 이제 이때 부임을 했는데 이듬해 5월까지 재직을 이제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 이 서쪽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유람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수 정도, 17수 정도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면은 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을 유람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5세 때이고요. 55세 때는 또 그 회자 선생으로서는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 그 이때 이 그 성절서 서장관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순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를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66세 때까지의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6세 때 보면은 정철이 유배를 갔을 때 이렇게 정철에게 보낸 또 어떤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67세, 68세 작품을 얻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회자 선생의 어떤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시간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획적인 그런 연구가 좀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자 선생의 시를 보면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시가 이 회자 선생의 어떤 특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자 선생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분들하고 교류를 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어떤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